공항에서 임산부에게 필사적으로 짖는 개, 그리고 모두가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공항 한복판에서 갑자기 울려 퍼지는 개의 울부짖음. 사람들의 시선이 한 임산부에게 집중된다.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 차 있었고 개는 마치 생명을 걸고 그녀를 향해 필사적으로 짖고 있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녀가 쓰러지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도대체 그날 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개는 무엇을 느꼈기에 그토록 간절하게 울부짖은 걸까? 지금부터 공개될 충격적이고도 감동적인 진실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인천국제공항의 넓은 출국장은 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분주했다. 기계적인 안내방송이 공간을 채우고 서둘러 이동하는 승객들의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스며들었고 창밖으로는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비행기들이 보였다. 그 모든 일상적인 광경 속에서 지혜라는 이름의 25세 젊은 여성이 작은 캐리어를 끌며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크게 불러와 있었고 임신 8개월 차로 보였다. 푸른 빛이 도는 창백한 얼굴과 불안정한 걸음걸이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바쁜 공항에서 누구도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지혜는 낡은 회색 원피스에 검은색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차가운 날씨에도 땀방울이 그녀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티켓을 꼭 쥔 손가락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긴장되어 있었다. 제주행 항공편 KE11235 탑승이 곧 시작됩니다. 탑승구 12번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을 듣자 지혜의 발걸음이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그녀는 보안 검색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바로 그때였다. 날카롭고 긴급한 짖음 소리가 공항 전체를 울렸다. 멍, 멍, 멍. 공항 의료 탐지견인 둘이 밝은 황색 레브라도 리트리버가 갑자기 프로토콜을 깨고 지혜를 향해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둘이의 짖음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생명의 위험을 알리는 사이렌처럼 절박했다. 둘이야, 조용히 해. 핸들러가 당황하며 명령했지만 둘이는 계속해서 지혜를 향해 달려가려 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혜에게로 쏠렸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승객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뭘 숨기고 있는 거지? 폭탄이라도 있는 건가? 마약 밀수? 테러리스트인가? 공항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지혜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손은 본능적으로 무기 쪽으로 향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임 경찰관이 단호하지만 정중하게 말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지만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움보다는 체념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둘이의 짖음은 점점 더 절박해졌다. 그 소리는 마치 서둘러 위험해 라고 외치는 것 같았다. 공항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어린아이를 안은 어머니가 아이의 눈을 가렸고 비즈니스맨들은 휴대폰을 꺼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방송에 나올 것 같다고 속삭였다. 밀려드는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지혜의 시선은 흐려졌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지혜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다른 손으로는 공기를 잡으려는 듯 허공을 향해 뻗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통스러운 표정만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다음 순간 그녀는 공항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작은 몸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자 둘이의 짖음은 비통한 울음으로 바뀌었다. 완전한 침묵이 출국장 전체를 뒤덮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둘이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다. 공항의 냉랭한 바닥에 쓰러진 지혜를 향해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공항 의무실의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관들은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탐지견 두리는 여전히 흥분 상태로 지혜에게 다가가려 목줄을 잡아당기며 낑낑거렸다. 두리의 핸들러는 힘겹게 개를 붙잡고 있었지만 두리의 눈에는 순수한 걱정과 절박함이 가득했다. 모두 비켜주세요. 의료진이 지나갑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크게 외쳤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는 동안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지혜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들은 산소 마스크를 그녀의 얼굴에 대고 혈압을 측정했다. 지혜는 의식이 없었지만 약하게 호흡하고 있었다.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합니다. 혈압도 매우 낮아요. 여성 구급대원이 말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공항 보안 책임자인 한 수석 감독관이 현장에 도착했다. 50대 중반의 한 씨는 30년 이상 공항에서 근무해왔고 수많은 위기 상황을 처리해본 베테랑이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가 선임 경찰관에게 물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탐지견이 갑자기 이 임신한 여성에게 반응했고 그녀가 쓰러졌습니다. 수상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개가 뭔가를 감지한 것 같습니다. 한 감독관은 턱을 문지르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소지품을 검사했나요? 아직입니다. 우선 의료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한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혜의 작은 캐리어를 가리켰다. 저걸 검사해보세요. 개가 반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2명의 경찰관이 즉시 지혜의 캐리어를 가져와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고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구경꾼들은 목을 길게 빼고 무엇이 나올지 기대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온 것은 예상과 달랐다. 몇 벌의 평범한 인부복, 세면도구, 간단한 화장품, 그리고 지혜의 신분증과 여행 서류뿐이었다. 불법적인 것이나 위험한 물건은 전혀 없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관이 한 감독관에게 보고했다. 두리는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감독관의 눈에 의심이 깃들었다. 그는 천천히 지혜가 누워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구급대원들이 그녀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한 감독관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가 구급대원에게 물었다. 매우 위태롭습니다. 응급실로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그 순간 몇몇 경찰관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다. 한 젊은 여경이 조심스럽게 한 감독관에게 다가왔다. 저 감독관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엇입니까? 저 여성의 배 뭔가 이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마치 가짜처럼 보입니다. 한 감독관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는 다시 지혜를 바라보았다. 임신한 여성의 모습으로 보이긴 했지만 자세히 보니 그녀의 배가 약간 불균형해 보였다. 마치 내부에 무언가 단단한 물체가 있는 것처럼 마약 운반책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찰관이 속삭였다. 임신한 척하면서 배 안에 마약을 숨기는 수법이 있습니다. 한 감독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의식을 되찾기 전에 정확한 의료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녀를 공항 의무실로 이송하고 의사의 검진을 받게 하세요. 비행기 탑승은 보류입니다. 구급대원들이 지혜를 들것에 실어 의무실로 이송하는 동안 두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가려 했다. 두리의 핸들러인 정 훈련사는 강아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두리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 개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죠? 한 감독관이 정 훈련사에게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두리는 보통 매우 차분하고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행동은 처음입니다. 정 훈련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두리는 의료 탐지견이라 질병이나 건강 이상을 감지할 수 있지만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감독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개도 의무실로 데려가세요. 어쩌면 그 여성에게 정말 의학적인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공항 의무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혜를 검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혈압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다. 의사는 휴대용 초음파 장비를 가져와 지혜의 배를 검사했다. 간호사장은 20대 후반에 친절하고 경험 많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혜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비록 지혜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의사가 초음파 탐침을 지혜의 배에 대자 모니터에 흐릿한 이미지가 나타났다. 순간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의사가 말을 멈추고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무슨 일입니까, 박 선생님? 한 감독관이 물었다. 이 여성은 진짜로 임신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두리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훈련사는 겨우 두리를 붙잡고 있었다. 개를 들여보내세요. 의사가 갑자기 말했다. 네? 한 감독관이 의아하게 물었다. 저 개가 뭔가를 감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탐지견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정훈련사가 두리를 조심스럽게 의무실 안으로 데려왔다. 놀랍게도 두리는 들어오자마자 진정되었다. 그는 지혜의 침대 옆으로 가서 부드럽게 그녀의 배를 코로 건드렸다. 놀랍군요. 의사가 말했다. 이 개는 그녀의 아니 그들의 위험을 감지한 겁니다. 그들이요? 한 감독관이 물었다. 네,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한 상태입니다. 초음파 결과를 보니 태아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산모에게 내부 출혈의 징후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녀가 비행기에 탔다면 의사는 말끝을 흐렸다. 의무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약 두리가 없었다면 지혜와 그녀의 아기는 하늘 위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즉시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의사가 결정적으로 말했다. 응급 제왕절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지혜를 이송 준비를 하는 동안 한 감독관은 두리를 바라보았다. 그 개는 이제 침착하게 지혜의 침대 옆에 앉아 꼬리를 살짝 흔들고 있었다. 놀라운 녀석이군. 한 감독관이 중얼거렸다. 그때 지혜가 미약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디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공항 의무실입니다. 간호사장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곧 병원으로 이송할 거예요. 지혜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제주도에 가야 해요. 제발. 한 감독관이 앞으로 나섰다. 죄송합니다만 당신과 아기의 상태가 매우 위험합니다. 비행기를 탈 수 없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니, 제발 거기서 끝내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무슨 뜻인지 명확했다. 지혜는 제주도에 가서 생을 마감하려 했던 것이다. 상처받은 영혼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공항 의무실의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공항 의무실의 정막을 깨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지혜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의료진은 더욱 긴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간호사장은 지혜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과 아기 모두 살 수 있어요. 지혜는 공허한 눈빛으로 천장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이미 체념한 듯했다. 마치 오랫동안 삶의 무게에 짓눌려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의사 박은 지혜의 활력 징후를 다시 확인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 출혈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바로 그때 구급대원들이 의무실로 들어왔다. 그들은 신속하게 지혜를 들것에 옮기고 필요한 의료 장비를 연결했다. 산소 마스크가 지혜의 얼굴에 씌워졌고 정맥주사가 그녀의 팔에 꽂혔다. 아직 내부 출혈이 심각하지만 안정적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 박이 구급대원에게 설명했다.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연락했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리는 지혜가 들것에 실려 나가는 것을 보고 다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낑낑거리며 지혜를 따라가려 했다. 이 개는 어떻게 할까요? 정훈련사가 물었다. 의사 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개를 함께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가 환자의 상태 변화를 감지할 수 있고 환자가 개의 존재에 안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한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허락합니다. 정훈련사님, 개와 함께 구급차에 타세요.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공항을 빠져나갈 때 지혜는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다. 그녀의 시야는 흐렸지만 그녀는 옆에 앉아있는 두리를 볼 수 있었다. 놀랍게도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스쳤다. 고마워.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두리는 마치 이해한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그는 지혜의 손 가까이에 코를 대고 부드럽게 울었다.
구급대원은 지혜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병원과 무선으로 연락하고 있었다. 환자의 혈압이 80/50으로 낮습니다.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합니다. 태아의 심박수도 불안정합니다. 지혜는 고통 속에서 갑자기 몸을 움찔거렸다. 그녀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아, 아파요. 그녀가 신음했다. 구급대원은 즉시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다. 내부 출혈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속도를 높이세요. 구급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최대한 빠르게 헤쳐나갔다. 사이렌, 소리의 차들이 길을 비켜주었다. 하지만 시간은 점점 지혜와 그녀의 아이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지혜가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구급대원은 그녀의 말을 듣기 위해 몸을 숙였다. 구해 주세요. 나는 아니에요. 그녀의 단편적인 거의 들리지 않는 말에 구급대원은 충격을 받았다. 지혜는 자신이 아닌 아기를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둘 다 살릴 수 있어요. 구급대원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둘이는 마치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한 것처럼 조용히 지혜의 배에 머리를 기댔다. 그의 따뜻한 천이 지혜의 차가운 피부에 전해지는 것 같았다. 정 훈련사는 이런 둘이의 모습에 놀랐다. 훈련된 탐지견이었지만 둘이가 이렇게 감정적인 교감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다. 정말 특별한 개네요. 구급대원이 말했다. 정 훈련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는 3년 전 구조견 훈련을 받았어요. 주로 의료 응급 상황이나 질병을 감지하도록 훈련받았죠. 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반응은 처음입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가을의 오후 햇살이 구급차 안으로 스며들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지혜의 얼굴이 잠시 평화로워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위로를 받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아의 심박수도 위험 수준입니다. 구급대원은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정맥주사의 유속을 높이고 산소 공급을 늘렸다. 지혜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구급대원이 운전색에 물었다. 5분 정도요. 이미 병원의 응급 상황임을 알렸습니다. 둘이는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그것은 공항에서처럼 경고하는 짖음이었다.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다. 서둘러요. 마침내 구급차가 서울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응급의학과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달려나왔다. 그들은 즉시 지혜를 병원 안으로 이송하기 시작했다. 27세 여성, 임신 8개월 추정, 심각한 내부 출혈과 태아 스트레스 상태, 혈압 70/40, 맥박 약하고 불규칙, 의식은 간헐적으로 있음. 구급대원이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다. 응급실 의사인 김 교수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수술실 1 준비하세요. 산부인과와 신생아과 의료진을 호출하세요. 혈액형 검사하고 O형 4유닛 준비하세요. 지혜는 빠르게 응급실을 통과해 수술실로 향했다. 둘이와 정 훈련사는 응급실 입구에서 멈춰섰다. 병원 규정상 걔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다. 이제 의사들에게 맡겨야 해. 정 훈련사가 둘이에게 말했다. 하지만 둘이는 계속해서 지혜가 사라진 복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다. 마치 자신이 더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병원 대기실에서 한 감독관과 2명의 경찰관이 도착했다. 그들은 지혜의 신원과 상황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왔다. 그녀의 소지품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한 감독관이 경찰관에게 물었다. 김지혜 27세, 서울 출신입니다. 신분증과 몇 가지 개인 물품만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했다. 그리고 이것도 찾았습니다. 경찰관은 작은 편지 한 장을 건넸다. 그것은 구겨진 종이에 떨리는 손으로 쓰여진 메모였다.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합니다. 한 감독관이 편지를 읽었다. 이건 유서군요. 모두가 침묵에 빠졌다. 이제 상황이 명확해졌다. 지혜는 자살하기 위해 제주도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제주도였을까요? 경찰관 중 한 명이 물었다. 아마도 아무도 그녀를 찾지 못할 곳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감독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이 개가 그녀를 구했군요. 둘이는 여전히
복도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지혜의 상태를 감지하려는 듯이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대기실의 시계는 무겁게 틱톡거렸다. 한 감독관, 경찰관들, 정훈련사와 둘이는 소식을 기다리며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걔가 어떻게 그녀의 상태를 알았을까요? 젊은 경찰관이 궁금해했다. 정훈련사가 대답했다. 탐지견들은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을 감지할 수 있어요. 질병의 특정 냄새, 호르몬, 변화, 심지어 혈액 냄새도요. 둘이는 아마도 내부 출혈의 냄새를 맡았을 겁니다. 놀랍군요. 한 감독관이 말했다. 그 개가 없었다면 말을 끝마치지 못한 채 모두는 그 끔찍한 가능성을 생각했다. 고요한 하늘 위에서 지혜와 그녀의 아이가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3시간이 지났다. 대기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마침내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김지혜 환자의 가족이신가요? 의사가 물었다. 아닙니다. 저희는 공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한 감독관이 대답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환자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태반조기 박리와 자궁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이 있었습니다. 긴급 제왕절개를 시행했고 의사의 말이 끊겼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의사는 갑자기 실려 들어오는 응급 환자에 대한 호출을 받고 말을 멈추었다. 그는 서둘러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대기실에 남은 사람들은 더욱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혜의 상태와 아기의 운명에 대한 궁금증으로 모두의 마음이 무거웠다. 1시간이 더 지나고 마침내 다른 의사가 대기실에 들어왔다. 그는 산부인과 전문의인 이 교수였다. 김지혜 환자의 관계자분들이신가요? 그가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한 감독관이 앞으로 나섰다. 저희는 공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환자의 가족은 아직 연락이 안 됐습니다. 이 교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전문가적인 판단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환자와 아기 모두 현재 위급한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만 여전히 매우 불안정합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태반 조기 박리와 그로 인한 대량 출혈로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긴급 제왕절개를 통해 아기를 분만했고 여러 번의 수혈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고 아기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아기는 어떤 상태인가요? 정훈련사가 물었다. 남자아이인데 조산으로 인해 호흡 곤란이 있어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가 될 것입니다. 이 교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하지만 아기의 생명력이 놀랍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았지만 아기는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은 취했나요? 한 감독관이 물었다. 환자의 소지품에서 비상 연락처를 찾아 시도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교수가 대답했다. 사회복지사가 추가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한 감독관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편지, 그것이 그녀가 왜 제주도로 가려고 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수는 관심을 보였다. 어떤 편지인가요? 한 감독관이 경찰관에게서 받은 편지를 이 교수에게 건넸다. 이 교수는 조용히 그것을 읽었다. 이건 유서군요. 그가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한 감독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마도 제주도에 가서 생을 마감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교수의 얼굴에 깊은 슬픔이 스쳤다. 의사로서 그는 수많은 비극적인 상황을 목격했지만 젊은 임산부가 자신과 아이의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사실은 그를 깊이 동요시켰다. 환자가 깨어나면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사회복지 지원도요. 이때 병원 직원이 이 교수에게 다가왔다. 교수님, 환자의 배경에 대한 정보가 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양해를 구하고 직원과 함께 자리를 떠났다. 잠시 후 그는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환자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상황이 꽤 복잡합니다. 모두가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다. 김지혜 씨는 서울 출신으로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그녀는 약 9개월 전까지 대형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지만 임신 사실이 알려진 후 퇴사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프리랜서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가 미혼모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부모님은 그녀에게 낙태를 권유했고 그녀가 거부하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그녀의 부모님에게 연락했지만 그들은 딸을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한 감독관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이의 아버지는요? 그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환자의 친구에 따르면 그는 임신 사실을 알고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교수가 말했다.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녀를 지지했지만 최근 몇 개월간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임신 중 합병증으로 인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 훈련사가 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서 그녀가 말을 끝맺지 않아도 모두가 이해했다. 완전히 혼자가 된 지혜는 절망에 빠져 자신과 아이의 생명을 끊으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제주도로 가는 편도 티켓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덧붙였다. 아마도 그곳에서 돌아올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긴 채 이 젊은 여성의 고통스러운 여정을 상상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아이의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고립되어 그녀가 느꼈을 절망감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두리는 갑자기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방향으로 귀를 쫑긋 세웠다. 그는 무언가를 감지한 듯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 개가 정말 특별하군요. 이 교수가 두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화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 개가 아니었다면 오늘 두 생명이 손실되었을 겁니다. 정 훈련사는 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두리는 원래 구조견으로 훈련받았지만 이런 특별한 능력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그가 지혜 씨와 아기의 운명과 연결된 것 같아요. 한 감독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이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 큰 관심을 받을 테지만 지혜 씨의 사생활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동의했다. 그들은 지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 그 순간 간호사가 대기실로 들어왔다. 이 교수님, 환자가 의식을 찾았습니다. 이 교수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한 감독관이 물었다.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이 교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간단히만 부탁드립니다. 환자는 여전히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두 사람이 중환자실로 향하는 동안 두리는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 훈련사는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두리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두리도 데려갈 수 있을까요? 정 훈련사가 물었다. 개가 매우 불안해합니다. 이 교수는 망설였다. 중환자실에 개를 데려가는 것은 규정에 어긋납니다만 그는 두리를 바라보았다. 그 개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예외적으로 허락하겠습니다. 하지만 깨끗이 씻고 소독을 해야 합니다. 정 훈련사는 신속하게 두리를 준비시켰다. 병원 직원들의 도움으로 두리는 특별 소독 처리를 받았고 모두 함께 중환자실로 향했다. 중환자실에서 지혜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여러 의료 장비가 그녀에게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그녀의 생체 신호가 표시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떴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지혜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수입니다. 지금 서울대학병원에 계십니다. 이 교수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혜의 눈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그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기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다. 아기는 살아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남자아이예요. 이 교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특별한 관리를 받고 있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살았. 군악수. 그녀의 반응에 이 교수와 한 감독관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때 두리가 조용히 지혜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지혜는 두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게 공항에서. 네, 이게는 두리입니다. 공항에서 당신의 위험한 상태를 감지해 알려준 탐지견이에요. 한 감독관이 설명했다. 두리가 없었다면 당신과 아기는 큰 위험에 처했을 겁니다. 지혜는 천천히 손을 뻗어 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두리는 그녀의 손길에 부드럽게 반응했다.
고마워. 지혜가 둘이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 감독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혜 씨,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다. 가족? 없어요. 그들은 나를 버렸어요. 이 교수는 한 감독관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혜는 여전히 매우 약한 상태였고 감정적인 스트레스는 그녀의 회복에 좋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교수가 말했다. 나중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들이 방을 나서려 할 때 지혜가 갑자기 말했다. 제발 아기를 볼 수 있을까요? 이 교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당신이 좀 더 회복되면 아기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다. 그것은 작지만 분명한 희망의 불씨였다. 병원 복도에서 이 교수는 한 감독관과 정훈련색에 말했다. 그녀가 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아기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복잡합니다. 한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제주도로 가려 했던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혼자서 가족의 지원 없이 아픈 상태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의 불씨가 보이네요. 정훈련사가 말했다. 그녀의 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교수는 동의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의학적 치료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지원입니다.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둘이는 조용히 신생아 중환자실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곳에 있는 작은 생명을 지키겠다는 듯이 병원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그 불빛들 사이에서 한 어머니와 아이의 이야기가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버림받고 절망했던 그들에게 한 마리의 개가 가져다준 예상치 못한 구원의 이야기가. 다음 날 아침, 서울은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잔잔한 소리로 깨어났다. 병원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이 환자 차트를 확인하며 분주히 움직였고 방문객들이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러 오고 있었다. 그러나 5층 중환자실에 있는 지혜의 병실은 조용했다. 그곳에는 그녀를 방문하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다. 오직 창밖으로 내리는 비만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넬 뿐이었다. 병실 밖 복도 의제는 정훈련사와 둘이가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 공항에서의 임무를 마친 후에도 그들은 지혜와 아기의 상태가 궁금해 병원을 떠나지 못했다. 특히 둘이는 마치 새로운 사명을 찾은 듯 병원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둘이야, 우리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은데, 정훈련사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둘이의 충직한 눈빛은 난 여기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때 곁에서 잠을 자던 둘이가 갑자기 일어나 귀를 쫑긋 세웠다.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듯이. 그리고 그는 갑자기 지혜의 병실 문을 향해 달려갔다. 둘이야, 어디가? 훈련사가 놀라서 따라갔다. 둘이의 짖음소리가 병동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간호사들이 놀라서 달려왔다. 걔를 진정시켜주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수간호사가 화가 나서 말했다. 그러나 둘이의 짖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간호사 한 명이 즉시 지혜의 병실로 달려갔고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응급 코드 발령. 그녀가 외쳤다. 즉시 의료진이 병실로 몰려들었다. 지혜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된 것이었다.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내부 출혈이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응급수술 준비해주세요. 의료진의 긴박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정훈련사는 둘이를 데리고 물러서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2시간 후 이 교수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그의 표정은 지친 듯했지만 희망의 빛을 품고 있었다. 다행히 빠르게 대처해서 내부 출혈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가 정훈련사에게 설명했다. 여전히 상태는 위중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넘겼습니다. 둘이가 먼저 알아챘어요. 정훈련사가 말했다. 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 것 같아요. 이 교수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둘이를 바라보았다. 정말 놀라운 본능이군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둘이의 경고가 없었다면 환자의 상태가 더 심각해졌을 겁니다. 지혜가 다시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동안 새로운 방문자가 병원에 도착했다. 공항보안 책임자인 한 감독관이 작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그가 정훈련사에게 인사했다. 방금 또 하나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정훈련사가 상황을 설명했다. 둘이 덕분에 빨리 대처할 수 있었어요. 한 감독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적이군요. 그런데 환자의 신원에 대해 더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병원 카페테리아로 자리를 옮겨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지혜 씨는 명문대학교 디자인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유명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고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임신 사실이 알려진 후 회사에서 암묵적인 압박이 있었고 결국 자발적으로 퇴사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흔한 일이죠. 정훈련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가족은 매우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는 엄격한 집안이었습니다. 미혼모가 된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크게 분노했고 낙태를 강요했습니다. 지혜 씨가 거부하자 그들은 가문의 수치라며 그녀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한 감독관의 말을 들으며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아이의 아버지는 대기업 중간 관리자였는데 임신 사실을 알리자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고 지혜 씨에게 합의금을 제한하며 낙태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군요. 정훈련사가 말했다. 네, 게다가 임신 중 합병증으로 프리랜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금전적 어려움이 심해졌습니다. 몇 달 전부터는 월세도 밀리기 시작했고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습니다. 둘이는 그들의 대화를 듣는 듯 조용히 테이블 아래 앉아 있었다. 그의 지혜로운 눈빛은 마치 인간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녀가 왜 제주도를 선택했는지도 알아냈습니다. 한 감독관이 계속했다. 그녀의 고등학교 시절 일기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간 제주도 여행이 가장 행복한 기억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행복했던 기억 속에서 말을 끝맺지 못하고 한 감독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카페테리아로 들어왔다. 정훈련사님,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는데 걔를 보고 싶어 합니다. 정훈련사와 한 감독관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둘이도 마치 이해한 듯이 바로 따라 나섰다. 중환자실에서 지혜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둘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둘이는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다가가 지혜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앉았다. 지혜는 천천히 손을 뻗어 둘이의 부드러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아이 어떻게 지내나요? 그녀가 이 교수에게 물었다. 안정적입니다. 작지만 강한 아이예요. 이 교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볼 수 있을까요? 이 교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신생아 중환자실까지는 아직 이동하기 어려우시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가져와 아기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작은 생명체. 수많은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모습은 분명 생명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지혜는 화면을 보자 울음을 참지 못했다. 너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습니다, 지혜씨. 아기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이 교수가 안심시켰다.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지혜는 계속해서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자신의 절망적인 결정에 대한 후회, 아기를 향한 모성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저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돈도 도와줄 가족도. 한 감독관이 앞으로 나섰다. 지혜씨,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하지만 누가, 왜? 지혜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가득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사회복지사였다. 안녕하세요, 지혜씨. 저는 김 선생이라고 합니다. 병원 사회복지사예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지혜씨와 아기를 돕고 싶어요. 지혜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기에 갑작스러운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왜 저를 도우려는 거죠? 그녀가 물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김 선생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혜 씨도 아기도 소중합니다. 그 순간 지혜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그녀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다. 환자가 너무 흥분했습니다. 모두 물러나 주세요. 간호사가 말했다. 둘이는 불안하게 낑낑거리기 시작했지만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정훈련사가 그를 데리고 나갔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지혜의 상태가 다시 안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녀가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환자의 심리적 상태가 매우 취약합니다. 이 교수가 설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고 있어요.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행을 선택한 거군요. 한 감독관이 중얼거렸다. 자신이 없어져야 아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둘이는 조용히 지혜의 병실 문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다. 몇 시간 후 지혜가 다시 의식을 찾았다. 이번에는 좀 더 안정된 상태였다. 그녀는 창문 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다. 간호사장이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어떠세요?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간호사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 아이를 잘 돌봐주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저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간호사장은 지혜의 손을 잡았다. 그런 생각 마세요. 지혜 씨는 회복할 거예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있어요. 간호사장이 안심시켰다. 지금은 회복에 집중하세요. 지혜는 잠시 침묵했다가 무언가 결심한 듯이 물었다. 그게 둘이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병실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둘이가 다시 병실에 들어오자 지혜의 얼굴에 편안함이 스쳤다. 둘이는 조용히 침대 옆에 앉아 마치 수호자처럼 그녀를 지켜보았다. 지혜는 갑자기 이상한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병원의 창문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새어 들어왔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듯이. 병실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지혜의 입술이 움직였다. 누구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였지만 둘이는 들은 것 같았다. 살아, 그를, 나는 아니야. 둘이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그는 지혜의 침대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손 근처에 머리를 뉘었다. 지혜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속삭였다. 제발 아기를 살려주세요. 나는 상관없어요. 그것은 침묵의 요청이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처럼 들렸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대학병원의 5층 수술실 앞 복도는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교수와 그의 의료팀은 지혜와 아기를 살리기 위해 세 번째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다. 두 번의 수술로도 충분히 약해진 지혜의 몸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수술실 문 위에 빨간 불빛은 여전히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한 여인과 아이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대기실에는 한 감독관, 공항경찰 김경희, 그리고 둘이와 함께 정훈련사가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시계의 초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빛이 그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김경희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녀를 의심했었죠. 마약 밀수나 테러를 의심했었는데 실제로는 그저 절망에 빠진 한 젊은 여성이었을 뿐이었어요. 한 감독관은 깊은 생각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의 해가 서울의 빌딩들 사이로 저물어가고 있었다. 어둠이 도시를 서서히 덮어가는 모습이 마치 지혜의 운명처럼 느껴졌다. 30년 넘게 공항에서 일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가 말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데
우리는 그들의 얼굴은 보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보지 못하죠. 각자 자신만의 사연을 가지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저 표면만 볼 뿐입니다. 정훈련사는 두리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두리가 더 놀라운 거죠. 걔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인간의 감정, 신체 상태, 심지어 의도까지도요. 두리는 마치 그들의 대화를 이해하는 듯이 고개를 들어 정훈련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지혜로운 눈빛에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서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김경희가 말했다. 지혜 씨는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녀의 생명은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한 마리 개와도요. 한 감독관은 깊이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랫동안 공항에서 안전과 보안을 담당해왔지만 진정한 안전은 단순히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인간적인 연결과 돌봄에서 온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닫고 있었다. 지혜 씨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가 말했다. 사회적 낙인, 가족의 외면, 경제적 어려움. 그녀에게는 제주도행이 유일한 탈출구로 보였겠죠. 하지만 이제는 다를 거예요. 정훈련사가 희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모두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한 생명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하나로 연결되었다. 두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수술실 문을 향해 일어섰다. 모두의 시선이 즉시 그 방향으로 향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이 교수가 수술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다. 그의 표정은 지친 듯했고 눈에는 깊은 고뇌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한 감독관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그가 수술실에서 겪은 힘든 투쟁이 담겨 있었다.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환자는 세 번째 수술을 겨우 견뎌냈지만 너무 많은 혈액을 잃었고 신체의 여러 기관이 손상되었습니다. 그의 말에 대기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다. 그리고 아기는요? 정훈련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교수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다. 아기는 놀랍게도 상태가 안정적입니다. 물론 미숙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중 치료가 필요하지만 생명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 소식에 모두가 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지혜의 상태는 여전히 걱정스러웠다. 지혜 씨는 회복 가능성이 있나요? 한 감독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앞으로 48시간이 고비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이미 3번의 대수술을 견뎌냈고 매우 약해져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대기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다. 두리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이 낮게 슬프게 울었다. 하지만 의학은 항상 확실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교수가 덧붙였다. 때로는 환자의 의지와 주변의 지지가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김경희는 갑자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이 교수가 말했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이송될 것이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받을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도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들은 마치 무언의 약속이라도 한 듯 이 자리를 지키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두리는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정훈련사가 물었다. 이전에도 환자의 상태 변화를 감지했었는데 이 교수는 망설였다. 병원 규정상 동물의 중환자실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상황은 특별했다. 정식으로 허락할 수는 없지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밤에 간호사들이 순회할 때 잠시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정훈련사는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병원의 밤은 깊어갔고 대기실에는 오직 불안한 기다림만이 남았다. 간호사들이 가끔 지나다니며 물과 간식을 제공했지만 누구도 큰 식욕을 느끼지 못했다. 자정이 조금 지났을 때
간호사장이 조용히 대기실로 들어왔다. 둘이를 잠시 데려가도 될까요? 지혜 씨의 상태가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정훈련사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둘이도 마치 상황을 이해한 듯이 곧장 따라 나섰다. 중환자실에서 지혜는 수많은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약했다. 모니터에는 불안정한 생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었다. 둘이는 조용히 지혜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코를 그녀의 손에 댔다. 그 순간 기적처럼 모니터의 심장 박동 그래프가 조금 안정되기 시작했다. 간호사장은 놀란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신기하네요. 둘이는 지혜의 손 옆에 조용히 앉아 마치 밤새 그녀를 지키겠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충성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간호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이 말했다. 규정에 어긋나지만 둘이가 여기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연결이 있는 것 같네요. 정훈련사는 감사의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둘이는 지혜의 침대 옆을 지켰다. 병원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가운데 한 마리 개와 한 여인 사이에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깊은 연결이었다. 대기실로 돌아온 정훈련사는 한 감독관과 김경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들은 조용히 듣다가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인생이 얼마나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감독관이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지만 대부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얼굴일 뿐이죠. 하지만 때로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죠. 김경희가 덧붙였다. 세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병원 대기실의 시계는 무겁게 틱톡거리며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다. 새벽 3시, 생과 사의 경계가 가장 희미해지는 시간이었다. 모두 조금 쉬는 게 어떨까요? 한 감독관이 제안했다. 교대로 휴식을 취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동의했지만 누구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지혜와 그녀의 아기 그리고 둘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새벽 5시, 갑자기 중환자실에서 긴급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의료진이 빠르게 지혜의 병실로 몰려들었다. 대기실에 있던 세 사람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이죠? 한 감독관이 지나가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둘러 대답했다. 아, 교수님이 오고 계세요. 그들의 가슴은 공포로 가득 찼다. 이것이 바로 이 교수가 말했던 고비였다. 지혜의 생명이 실 위에 놓인 순간이었다. 대기실 밖에서 둘이의 불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정훈련사는 신속히 중환자실 쪽으로 달려갔다. 둘이는 지혜의 병실 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둘이야, 진정해. 정훈련사가 그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둘이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몇 분 후 이 교수가 병원에 도착했다. 그는 서둘러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다. 한 감독관, 김경희, 정훈련사는 복도에 서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둘이는 여전히 불안하게 낑낑거리고 있었다. 시간은 너무나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다. 마침내 15분 후 이 교수가 중환자실에서 나왔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세 사람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렸다. 환자는 이 교수가 말을 시작했다가 잠시 멈추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모두가 최악의 소식을 예상하며 가슴을 조였다. 간호사가 복도 끝에서 급하게 달려왔다. 교수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의 상태가... 이 교수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새로운 위기가 찾아온 것이었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긴급 코드 알림, 달려가는 의료진들의 발소리, 둘이의 불안한 울음소리, 그 모든 혼란 속에서 한 감독관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첫 빛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새로운 날의 시작, 하지만 지혜와 그녀의 아기에게는 어떤 날이 될 것인가? 그는 마음속으로 짧은 기도를 올렸다.
30년 넘게 공항에서 일하며 많은 것을 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기적을 믿었다. 특히 이런 순간에는 복도에 서 있는 그들 앞으로 간호사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은 비장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간호사의 표정은 복잡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하다가 입을 열었다. 아기의 상태가 갑자기 불안정해졌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빠르게 대처했고 지금은 다시 안정되고 있어요.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이 교수가 아기를 담당하는 신생아과 의사와 함께 돌아왔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수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지혜 씨의 상태가 악화되는 동시에 아기도 위기를 맞았는데 두 사람 모두 예상치 못하게 상태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신생아과 김 교수가 덧붙였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서로의 생명력이 연결된 것처럼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패턴으로 회복되고 있어요. 둘이가 갑자기 진정되었다. 그는 더 이상 불안하게 낑낑거리지 않고 마치 무언가를 감지한 듯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둘이도 느끼는 것 같아요. 정 훈련사가 말했다. 개들은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것들을 알아차립니다. 이 교수는 감탄의 표정으로 둘이를 바라보았다. 정말 놀라운 동물이군요. 지혜 씨를 볼 수 있을까요? 한 감독관이 물었다. 이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짧게요. 그녀는 여전히 매우 약한 상태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지혜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창백했던 안색에 약간의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호흡도 조금 더 깊고 안정적이었다. 그녀가 깨어나면 아기를 볼 수 있을까요? 김경희가 조용히 물었다. 아직은 무리입니다. 신생아과 김 교수가 대답했다. 아기는 여전히 인큐베이터에서 집중 관리가 필요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충분히 회복되면 아기를 만날 수 있도록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순간 지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의식을 되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가 말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많은 환자들이 이런 심각한 상태에서는 며칠간 의식을 찾지 못하는데 둘이가 조용히 지혜의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그는 부드럽게 코를 그녀의 손에 댔다. 마치 그 접촉이 생명의 연결을 강화하는 것처럼 지혜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놀랍군요. 간호사 장이 속삭였다. 그들은 잠시 더 지혜의 상태를 지켜본 후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이 교수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지혜 씨는 상상보다 강합니다. 그녀의 신체는 셋째 수술 후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상태는 심각하고 위험이 완전히 지나간 것은 아닙니다만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생아과 김 교수도 설명을 덧붙였다. 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4주차에 태어난 미숙아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의 위기도 빠르게 극복했고 호흡과 심장 기능이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한 감독관의 지친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기적이군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때로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 교수가 말했다. 물론 앞으로도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희망적입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지혜와 아기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혜 씨가 회복한다 해도 그녀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김경희가 말했다. 혼자서 아기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을 테고 특히 지금의 상태라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클 텐데요. 한 감독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저와 공항 직원들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와 아기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정 훈련사가 동의했다. 저도 개 훈련사 커뮤니티에 이 이야기를 알렸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휴대폰 알림 소리로 중단되었다. 김경희가 화면을 확인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혜 씨의 이야기가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공항에서의 사건을 목격하고 공유한 것 같습니다. 그는 화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공항에서 임산부에게 짖은 탐지견, 그 덕분에 엄마와 아기 목숨 살렸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댓글에는 지혜와 아기를 그리고 둘이를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인터넷의 힘이군요. 한 감독관이 말했다.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둘이는 조용히 자신의 그릇에 담긴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는 간간히 중환자실 방향을 바라보며 마치 지혜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듯했다. 오전이 깊어가면서 병원에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공항 직원들, 구급대원들, 심지어 뉴스를 들은 일반 시민들까지 지혜와 아기를 위한 작은 선물과 카드를 들고 왔다. 병원 로비에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다. 전곳쯤 중환자실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지혜가 마침내 의식을 완전히 되찾았다는 것이었다. 한 감독관 김경희 정훈련사와 둘이는 즉시 그녀를 만나러 갔다. 지혜는 여전히 약했지만 그녀의 눈은 이전보다 훨씬 맑았다. 그녀는 방문자들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모두.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의 힘이 담겨 있었다. 둘이는 조용히 침대 옆으로 다가가 지혜의 손에 부드럽게 코를 댔다. 지혜는 천천히 손을 들어 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특히 너 고마워. 그 작은 교감의 순간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생명과 사랑의 본질적인 연결에 대한 깨달음 같은 것이었다. 아기는 어떤가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 교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작지만 매우 강한 아이예요. 지금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보고 싶어요. 이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직접 만나기 어렵지만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볼게요. 그 말에 지혜의 얼굴에 진정한 기쁨이 번졌다. 그것은 그녀가 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고립에서 연결로의 변화였다. 간호사가 태블릿을 가져왔고 신생아 중환자실의 라이브 영상이 연결되었다. 화면에는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 보였다. 작고 약해 보였지만 그의 작은 가슴은 힘차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내 아들, 지혜가 속삭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스크린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마치 그 거리를 뛰어넘어 아이를 안아주고 싶은 듯이. 그 순간 놀랍게도 아기가 갑자기 눈을 떴다. 마치 어머니의 존재를 느낀 것처럼. 병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작은 기적에 숨을 들이마셨다. 그가 당신을 알아요. 신생아과 김 교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일은 매우 드물어요. 지혜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다. 그 눈물 속에는 과거의 슬픔과 미래의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름을 지었나요? 간호사장이 부드럽게 물었다.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희망, 김희망으로 하고 싶어요. 그 이름은 모두에게 적절하게 느껴졌다. 절망 속에서 태어난 작은 생명이지만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된 아이였다. 병실은 잠시 평화로운 침묵에 빠졌다. 그 고요함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과 연결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모두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둘이는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마치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지혜로운 눈빛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지식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밖에서는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긴 밤을 보낸 후 새로운 날의 시작. 지혜와 희망 그리고 둘이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다. 3개월 후 따뜻한 봄 기운이 서울 거리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벚꽃이 한강 주변에 피어나고 사람들은 두꺼운 겨울옷을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거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이 계절의 변화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연의 메시지 같았다. 서울대학병원의 정문에서 지혜는 작은 아기 캐리어를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은 여전히 조금 불안정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3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왔고 입계는 부드러운 미소가 맴돌고 있었다. 캐리어. 안에는 작지만 건강해 보이는 희망이 자고 있었다. 미숙아로 태어났지만 놀라운 회복력으로 많은 의사들을 놀라게 한 아기였다. 희망의 작은 손가락이 캐리어 담요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세상을 향해 손을 뻗는 것처럼 보였다. 지혜와 희망의 뒤에는 둘이가 자랑스럽게 걸어왔다.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지혜의 가족이 되었다. 정훈련사와 공항, 당국의 도움으로 둘이는 은퇴한 탐지견으로서 지혜에게 입양되었다. 그의 지혜로운 눈빛에는 마치 자신의 새로운 임무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병원 입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감독관 김경희 정훈련사, 그리고 이 교수와 병원 직원들까지. 그들은 모두 지혜와 희망의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축하합니다, 지혜씨. 이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말 놀라운 회복이었어요. 의학적으로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혜는 감사의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모두 덕분입니다. 특히 둘이, 그녀는 옆에 서 있는 레브라도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다. 한 감독관이 앞으로 나섰다. 지혜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혜씨와 희망이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그는 작은 봉투를 지혜에게 건넸다. 전국 각지에서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공항 직원들 사이에서 시작되었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식이 퍼지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김경희가 말했다. 몇몇 회사에서 지혜씨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택근무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했어요. 또한 육아, 지원 프로그램과 미혼모 지원 단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정훈련사가 덧붙였다. 지혜씨와 희망이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다. 불과 몇 달 전 그녀는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라고 느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아이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고립되어. 하지만 지금 그녀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강한 유대로 연결된 사람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저와 희망이를 위해 이렇게 해주시다니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필요 없어요. 한 감독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저 희망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바로 그때 캐리어 안에 희망이 깨어났다. 그의 작은 눈이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아이의 첫 미소네요. 간호사 장이 기쁘게 외쳤다. 모두가 감동의 순간을 함께 나누었다. 지혜는 조심스럽게 희망을 안아 올렸다. 작은 아이의 몸이 어머니의 품에 안겨 더욱 안전해 보였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이 교수가 물었다며 새 집으로요. 지혜가 대답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작지만 따뜻한 집을 구할 수 있었어요. 희망이와 둘이,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함께 살 곳이에요. 그 말에 둘이가 마치 이해한 듯이 꼬리를 흔들었다. 그의 충직한 눈빛은 항상 너희를 지킬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지혜는 아기와 둘이와 함께 병원을 떠났다. 그들을 태우기 위해 자원한 김경희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가 출발하면서 지혜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 활기찬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의 기운.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한 달 후 서울의 한 작은 공원에서 지혜는 벤치에 앉아 유모차에 누워있는 희망을 지켜보고 있었다. 둘이는 충실하게 유모차 옆에 누워 있었다. 공원은 봄의 한가운데 있었고 꽃들이 만발하여 공기 중에 달콤한 향기가 퍼져 있었다. 지혜는 노트북을 펴고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었다. 새로운 재택근무 일자리 덕분에 그녀는 아이를 돌보면서도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녀의 작업 화면에는 밝고 희망찬 색상의 그래픽 디자인이 있었다. 마치 그녀의 현재 심정을 표현하는 듯한 작품이었다. 그때 둘이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고 일어섰다. 지혜는 그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공원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 감독관 김경희, 정훈련사, 그리고 이 교수와 간호사 장까지. 깜짝 방문이에요. 한 감독관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희망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요. 지혜는 반갑게 그들을 맞이했다. 희망은 방문객들을 보고 작은 손을 흔들며 즐거워했다.
그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정말 많이 컸네요. 이 교수가 감탄했다. 건강해 보여요. 내 희망이는 정말 강한 아이예요. 지혜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들은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이야기, 희망의 성장 과정, 지혜의 새로운 일과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 그들은 마치 오랜 가족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오후의 햇살이 그들 위로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둘이는 조용히 그들 사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지혜로운 눈빛에는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자신이 맡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이었다. 지혜는 아기를 안아 올리며 모두를 향해 미소 지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와 희망이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도움이 찾아오는 법이에요. 한 감독관이 말했다. 둘이가 그랬던 것처럼요. 그들은 함께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공원에 메아리 쳤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희망의 메아리였다. 절망에서 태어난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다.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지면서 우리는 공원 벤치에 둘러앉은 이들을 바라본다. 지혜와 희망, 둘이,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가족들. 그들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존재를 축복하고 있다. 그리고 바람에 실려 조용히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다. 때로는 가장 큰 구원이 우리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그리고 때로는 말없이 그저 느끼고 사랑할 줄 아는 존재들이 가장 강력한 구원자가 된다. The End. 때로는 가장 절박한 외침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을까요?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붙잡을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모두 작은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였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의 절규를 들었다면 당신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절박한 목소리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